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또 약간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이 방송 관련 또 미디어 관련 졸업생들이 많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직장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파견 업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 유튜브 특성상 또 파견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억하고 있어서 또 이번에 특별히 파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상파 음향 파견 계약직 합격기. 그러니까 합격기인데 이 친구는 합격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친구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과 또 그 다음에 업무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 그만두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드라마 제작을 녹화하는 음향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니터들이 있고 여기엔 이분이 음향 감독이에요. 그래서 파견직 사원들은 스튜디오에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나부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벨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에 나오는 필터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 녹음하는 녹음 아나부스가 되겠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효과맨, 그러니까 대사 외에 여러 가지 효과가 필요할 때 여기는 효과맨이 여기서 관계된 음향들을 음향 감독과 주인은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음향 관련 부조종실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파 음향 관련 파견 사원 인터뷰 이렇게 쭉 한번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MBC 제작기술국 음향팀 소속이에요. 그래서 2021년 입사해서 현재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그리고 쇼 예능 프로그램의 음향 파견 업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전공을 실용음악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파견회사, 그러니까 근무는 MBC에 하지만은 원래 소속은 파견회사에 되어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은 키스탬프라는 회사인데 어떻게 키스탬프를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견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정식 지원으로 들어간 데 있고 파견 업무 들어간 데 있고 프리랜서가 있지만 왜 파견 업무를 선택했냐 물어봤더니 MBC라는 지상파에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좀 큰 물에서 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자기 졸업하자마자 이런 조그만 데보다는 큰 물에서 놀아서 큰 데서 일을 배워서 캐리어를 쌓고자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MBC라는 지상파에서 일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음향을 선택했냐 이걸 여쭤봤어요. 왜 음향을 선택했냐 여쭤봤더니 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지원했고 음향과 관련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전공했는데 실용음악과 음향 업무랑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실용음악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파견회사의 선택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파견회사를 아까 키스탬프라고 하는데 왜 거기를 선택했냐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서 진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직을 하려면은 어딘가 자기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데를 전공했고 이런 거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올려야 되잖아. 그런 걸 취업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취업 사이트 하나는 키스탬프라는 회사가 그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미리 MBC에서 이런 음향팀 파견하고 있는데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자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은 MBC에서 음향팀인데 면접을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파견 담당 매니저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파견 회사에서는 각 사마다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 CJ 담당, KBS, SBS 담당, JTBC, MBN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나눠져 있는데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거래요. 자, 내일 면접을 2시에 보는데요. 기본 면접을 보기 되니까 1시 반까지 MBC 1층 어디로 나오세요. 그래서 복장은 어떻게 해서 나오면 좋겠고 그 음향 파트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상 질문이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대로 잘 따르면 돼요. 왜냐면은 주로 졸업을 하고 면접 보는 친구들이 면접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려요. 왜냐면은 면접은 다 떨려요. 저도 면접 봤는데 떨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공통 질문이 있는데 그냥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단독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실용음악 전공자가 음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 실용음악 전공했는데 왜 이쪽 음향을 했냐,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만족도는 어떤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용음악 전공과는 다르지만 파견직 선임자가 잘 가르쳐 주어서 무리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임자가 잘 처명해줘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사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기 퇴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와 방송 음향이 아닌 무대 음향이나 공연 음향으로 이직하기 위해 그만두기도 하고, 음향 업무 자체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음향이 싫어서 그만두는 친구는 없고, 보다 나은 일자리, 그 다음에 방송보다는 내가 공연 쪽이라든가 이 무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만두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서 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업무의 연계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음악과 음향은 다르지만 큰 무리가 없었고, 음향 제작과 출신자는 좀 더 빨리 적응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음향 제작과 출신 학교가 몇 개, 우리나라에 몇 개, 전문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거기 출신들이 좀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뭐 뛰어나게 실력을 발휘하고 비전공자는 발휘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견 업무가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파견 업무를 하는데 이게 향후 당신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봤더니 당연히 도움이 되고 2년을 마친 후에도 음향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6, 7개월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음향 관련, 그러니까 무대가 됐지, 방송이 계속 방송이 될지 아니면 공연이 될지 이런 데에서 계속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최근 여성이 방송국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성들이 늘어났어요. 여성들이 쭉쭉쭉 늘고 남자는 쭉쭉쭉 줄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신입사원도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어떤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봤더라, 한 60% 이상이 여자 사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성 지원자가 별로 없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의향 파트 특성상 마이크를 프로그램 제작 시 MC나 패널에게 채워주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뮤지컬 쪽에 종사하시는 음향 크루들도 보이는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 지원자가 좀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자가 좀 많다. 근데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는 이런 방송사 사장도 여자가 나오고, 또 국장 의사들도 여성 사원들이 진출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전공자도 음향 업무가 가능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음향팀에는 심지어 경영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있다. 그러니까 음향에 관심이 많으면 무방하다. 그러니까 과무관이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관심도 열정이 중요하지 전공이 뭐가 있는 거는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향팀 파견사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파견사원을 제가 쭉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파견 업무에 관련 전공보다는 해당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중요하다. 열정이 중요하다. 관심도가 중요하다. 방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면접 시 인력 파견회사의 매니저 도움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면접 시 이런 어떤 파견회사를 통해서 어떤 매니저를 만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파견 업무 경력은 이직 시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2년 파견 업무는 경력 시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는 쇼, 드라마, 교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지원자가 더 적극적이고 남성 지원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여성 지원자가 더 적극적이고 남성 지원자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 음향 파견직의 경우 공연장이나 무대 음향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음향 같은 공연장, 그러니까 우선 어떤 홀이라든가 또 무대 음향 같은 경우, 그러니까 SR팀은 외부에 이렇게 확성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방송사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 팀으로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그 직장을 자리 잡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견 업무에 관해서 음향 담당하시는 파견직 사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견직 조명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